자, 이번 시간은 100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등비수열에서 바로 숨긴 비밀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 등비수열에서도 자, 숨겨진 비밀이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 AN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자, 이 수열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비밀을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자, 세 번째 항, 이렇게 네 번째, 한 여섯 번째 항까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는 바로 N번째 항이 되겠죠. 그죠? 자, 이 AN이 바로 무엇이다?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첫째 항을 A1인데 A로만 표현한다면 A의 공비에 바로 n-1제곱이다. 첫째 항과 자 n번째 항까지 그 차는 몇 칸 움직였다? n-1칸 움직였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바로 공비를 n-한 번 곱하면 바로 n번째 항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등비수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바로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 꼴이고, 자, 그리고 상수항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항이 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이 등비 수열을 각각의 항을 모두 다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도 제곱을 하고, 두 번째 항도 제곱, 모든 항을 제곱을 해서 새로운 바로 수열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모든 항을 각각 무엇을 해서 제곱을 하겠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바로 AN의 바로 제곱. 이 수열을 표현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하는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무엇을 적어준다? 여기에 적어주는 게 바로 일반항이죠, 일반항.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수열 A는요, 자, A1을 그냥 A라고 했을 때 A2는 자,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한 번 곱하죠. 자, A3는 첫 번째 항에서 R을 두 번 곱하면 되고, A4는 자,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세 번, 얘는 공비를 몇 번? 네 번, 얘는 공비를 다섯 번 곱하잖아요. 근데 모든 항을 모두 다 뭐 했다? 제곱을 했으니까 A1의 제곱은 무엇이 되겠다? 바로 A 제곱이 되겠네요. A2의 제곱은 원래 A2가 AR인데 제곱을 하니까 AR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A 제곱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 제곱은 자, 원래 A3가 AR 제곱인데 각각 제곱을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제곱을 하면 A 제곱 R 4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A4의 제곱은 바로 A의 제곱, R의 세제곱을 제곱하니까 6제곱. 이런 형태로 나갈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AN 제곱은 바로 첫째 항이, 자, 첫째 항을 선생님이 첫만 적겠습니다. 첫째 항이 바로 무엇이 되고 A 제곱이 되고, 자, 공비가 무엇이 됩니까? 이 또한 등비수열이 되죠. 그죠? 공비가 바로 R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항에서 무엇을 바로 R 제곱을 곱함으로써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에서도 다시 R 제곱으로 곱해야지 A 제곱 R 4제곱이 돼서, 자, 바로 공비가 얼마인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그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을 제곱하면
자, 바로 그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된다? 똑같이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런데 첫째 항은 바로 A 제곱이 되지만 공비가 바로 무엇이 된다? 원래 AN 수열에 바로 제곱을 했기 때문에 공비 또한 제곱이 되어서 바로 공비가 R 제곱이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뭐 AN 수열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이번에는 몇 제곱을 해보자? 세 제곱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세 제곱을 하면 첫째 항은 A1 세제곱, 둘째 항은 A2 세제곱, 셋째 항은 A3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을 몇 제곱 하겠다? 세 제곱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제곱하면 바로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 세제곱했을 시 이 수열은 무엇이 될까요? 첫째 항 A가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를 세제곱하면 바로 A 세제곱, AR을 세제곱하면 A의 세제곱의 R 세제곱, A3를 세제곱하면 AR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A도 세제곱, R은 6제곱이 되겠죠. 자, A4는 AR 세제곱인데 전체를 세제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하여 A 세제곱 R의 9제곱. 마지막에 A5는 AR의 4제곱인데 바로 A의 세제곱 R의 바로 12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항은 A 세제곱이고 바로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공비를 몇 번? 즉 R 세제곱을 곱해줌으로써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첫째 항은 무엇이 되고 바로 원래 수열의 바로 첫째 항의 A 세제곱이 되고 바로 공비는 무엇이 된다? R 세제곱이 바로 무슨 수열?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제곱을 해도 다섯 제곱을 해도 동일하게 등비수열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공비는 어떻게? 제곱을 냈으면 공비는 R 제곱이 되고 세 제곱을 하니까 R 세 제곱이 되었으니까 네 제곱을 하면 R 네 제곱, 다섯 제곱하면 R 다섯 제곱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모두 다 등비수열이 되는데 이번에는 모든 항을 바로 뭘 취해 보겠다. 바로 역수를 취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항을 바로 역수를 취해 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1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은 A2분의 1, 세 번째 항은 A3분의 1, 이렇게 모든 항을 뭘 취해 보겠다. 바로 역수를 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수열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A1이 A니까 바로 A1분의 1은 바로 A분의 1이겠죠. 자, A2는 AR이니까 AR분의 1이 되겠네요. A3는 AR 제곱이니까 얘는 AR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A4는 그러면 AR 모든 항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자, 따라서 모든 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열도 어떻습니까? 어떤 수열로 보이나요? 등비 수열로 보이나요? 자, AR분의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1 곱하기 R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항에서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R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바로 A1 곱하기 R 제곱분의 1인데 R 제곱분의 1은 지수 법칙에 의하여 R분의 1의 전체 제곱과 똑같죠. 이게 바로 R 제곱분의 1이니까. 따라서 첫 장에서 두 번째 항에 갈 때는 바로 무엇을 R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또다시 무엇을 곱하면 된다? 바로 R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 수열 또한 무엇이 된다? 첫째 항은 무엇이 되고 바로 역수 A분의 1이 되고 원래 수열 A의 역수가 되고 공비가 부호로 무엇이 된다? R분의 1이 되는 마찬가지로 얘도 무슨 수열이 되겠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비도 역수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항에다가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AN에 루트 씌운 게 바로 무엇이 되겠다? 일반 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A1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그게 첫째 항. A2에다가 루트 씌우고 둘째 항 A3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셋째 항 A4에다가 루트를 씌운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수열을 만든다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A에다가 바로 뭐다? 루트를 씌운 거죠. 두 번째는 AR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된 거고, 여기는 AR 제곱에다가 루트. A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 자, A5에 루트를 씌운 것은 바로 AR 네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AR은 무엇으로? 루트 A, 루트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트 A에 자, 루트 R 제곱이니까 루트 R 제곱은 루트 R 곱하기 루트 R이니까 이렇게 바깥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A에 루트 R의 세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수열도 첫 번째 항은 무엇이 되고 바로 원래 수열의 루트를 씌운 바로 루트 A가 되고 공비가 바로 뭐다? 원래 공비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R이 바로 공비가 되는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모든 항을 제곱을 하면 바로 첫째 항도 원래 수열의 바로 제곱이 되고 공비도 제곱인 등비 수열. 세제곱하면 첫째 항이 A의 세제곱, 공비도 세제곱이 되는 등비 수열. 그리고 역수를 취하면 첫째 항도 역수를 취하면 되고 공비는 바로 공비의 역수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 등비수열이 되고 루트를 씌우면 첫째 항도 자 루트 A 바로 원래 수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고 공비도 무엇을 하면 된다? 루트를 씌운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수열, AN이 무엇입니까? AN이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항을 제곱했다는 말은 바로 이 AN을 제곱한 거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R의 n-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수 법칙을 이용해 보면 바로 A의 제곱에 그리고 R에 지수와 지수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2n-2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 이렇게 일반항으로 바로 이게 바로 an 제곱에 대한 일반항인데 자, 실장을 구하기 위해서 n에 1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지수가 0이 되니까 전체는 r의 0제곱 1이 되니까 첫장은 a 제곱이 맞죠. 그리고 공비는 등비수열에서 공비는 자 지금 보세요. 지수가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 맞잖아요. 그죠?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등비수열이 되고 그때 그러고 상수항이 뒤에 없잖아요. 그죠? 한 덩어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등비수열은 바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야 된다. 상수항이 뒤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얘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서 공비는 n에 대한 미수니까 바로 r에 무엇이 되겠다? 제곱이 되어서 공비 r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 AN의 세제곱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일하게 자, 한 번 더 해보면 AN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일반항이. 그러면 이 AN을 세제곱하니까 AR의 n-1의 세제곱이면 바로 A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자,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바로 3n-3이 되겠죠. 자, 따라서 n에 1을 대입하면 지수가 0이 되어서 1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A3가 되고 공비는 n에 대한 미수 맞죠? 그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역수는 우리가 일반 형태로 본다면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바로 역수를 취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로 AN분의 1은 얘를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바로 A의 R의 n-1제곱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이 곱하기니까 A분의 1 곱하기를 먼저 적어버리고 자, R은 그냥 n-1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R의 마이너스 1제곱에 바로 무엇이 된다? n-r제곱이 되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A분의 1에 R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미안합니다. 여기가 R이 아니죠. R이 아니라 n-1이니까 1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R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n의 1을 첫 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n의 1을 넣으면 얘가 지수가 0이니까 r의 0제곱 1이 되어서 첫 번째 항이 a분의 1이 되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된다? n에 대한 미수가 되니까 바로 n에 대한 미수는 r이 아니라 r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r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루트는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이 등비수열의 각항을 제곱을 하나, 세제곱을 하나, 역수를 취하나, 루트를 취하나 자, 첫 장은 그대로 a제곱, a세제곱, a분의 1, 뭐가 루트 a가 되며 공비는 마찬가지로 제곱했으니까 r제곱, 세제곱했으면 r세제곱 맞나요? 그리고 역수 취하면 공비가 r분의 1, 루트 씌우면 공비가 바로 루트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첫 번째 비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한 개 더 추가해 준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 있잖아요. 항을 두 개씩 묶어서 저 A1과 A2를 곱해서 첫 번째 항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해서 두 번째 항으로 만들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곱해서 바로 세 번째 항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접한 두 항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등비수열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등비수열에 인접한 두 항,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A1과 A2를 곱해보세요. 바로 A제곱 R이죠. 얘가 바로 A제곱 R이 됩니다. 자, A2와 A3를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이 되죠.
얘는 A 제곱 R 세제곱이 됩니다. A3와 A4를 곱하면 A 제곱에 R 다섯 제곱이 되죠. 바로 A 제곱에 R 바로 다섯 제곱이 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곱하면 A 제곱 R 일곱 제곱이 되겠네요. A 제곱 R 일곱 제곱. 그럼 얘는 아마도 A 제곱 R 아홉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새롭게 만들었더니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고 A 제곱 R이 되고 그러면 공비가 또다시 무엇이 된다? R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등비수열에서 자 인접한 두 개의 한 길이 모여서 곱해서 새롭게 만들면 자 그 수열 또한 뭐가 된다? 바로 등비수열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은 A1과 A2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공비는 바로 뭐가 된다? R 제곱이 된다는 거. 자, 그 또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런 비밀들 조금 알아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잘 나오는 게요, 제곱과 바로 역수 취한 경우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새롭게 만드는 형태의 수열을 잘 내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다섯 가지를 한번 첫 번째 비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인데요. 자, 어떤 두 개의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AN이라는 등비 수열과 자, BN이라는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A1, A2, A3, 자, A4. 자, 4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B1, B2, B3, B4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럴 때 AN 수열의 첫째 항은 A1이잖아요. 그죠? 첫째 항은 A1. 자, BN 수열의 첫째 항은 B1이죠.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공비를 자, R1으로 해보겠습니다. R1. 자, BN 수열의 공비는 R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N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표현할 때 A1 곱하기 공비 R1의 n-1이 되고 BN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B1이죠. 그리고 공비를 R2라고 했으니까 R2의 n-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 두 수열, 등비 수열의 각각의 항을 더해서 새로운 AN 플러스 BN 수열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째 항은 무엇이 된다? A1 플러스 B1. 둘째 항은 A2 플러스 B2. 세 번째 항은 A3 플러스 B3.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항은 이 AN과 BN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니까 AN 플러스 BN은 바로 A1 R1의 n-1제곱과 플러스 B1 곱하기 R2의 n-1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새롭게 두 등비수열을 더하면 이 수열은 자, 등비수열이 되나요? 등비수열이 되지 않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뭐라고 했죠? 항상 한 덩어리로 되어야 되고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더할 수가 없죠, 지금.
공통 부분이 없어져서 하나의 자, 공통으로 묶어줄 수가 없어요. 공통 인수가 없어서. 그래서 등비 수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if 만약에 if R1과 R2가 만약에 같다면 이 R1과 R2가 같다면 이 R2를 R1으로 고쳐도 되겠죠. 그러면 R1의 n-1제곱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서 얘를 AN, BN 일반항은 바로 A1 더하기 B1의 바로 무엇으로 R1의 n-1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서 두 개의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다를 때는 두 수열을 더해도 어떤 등비 수열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공비가 같아버리면 첫째 항이 n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1, B1 자체가 첫째 항이 되면서 바로 공비는 계속 무엇이 된다? R1이 되니까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등비 수열이 된다. 그래서 공비가 같을 때만 두 수열을 더해서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빼기꼴은 마찬가지겠죠. 뺐다고 가정합시다. 두 수열을 각각의 항을 빼어서 새로운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면 공비가 다를 때는 등비 수열이 되지 않지만 공비가 같아 버리면 R1의 n-1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이 A1-B1이 되면서 바로 공비가 R1인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등차 수열은 무엇이었죠? 두 개의 등차 수열을 각각의 항을 더해서 새롭게 만든 등차 수열은 바로 첫 번째 항은 A1, B1을 더하면 되고 공차 또한 두 개의 공차를 더한 게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빼기 꼴로 만든 수열도 마찬가지죠. 공차를 뺀 게 새로운 등차 수열의 바로 공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등비 수열은 공비가 다를 때는 등비 수열이 되지 않고 공비가 같을 때만 바로 공비가 R1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등비 수열을 각각의 항을 뭐해서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은 A1, B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A2, B2가 됩니다. 세 번째 항은 A3, B3 각각의 항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도 AN과 BN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AN, BN이 새롭게 만든 이 수열의 바로 일반항이 되고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자 지수가 똑같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A1에 R1 n-1제곱과 곱하기 B1에 R2 n-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니까 A1, B1은 먼저 곱해놓고 R1의 n-1제곱과 R2의 n-1제곱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A의 n-1제곱과 B의 n-1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AB의 n-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R1의 n-1, R2의 n-1제곱을 어떻게 R1, R2를 곱한 다음에 자, n-1제곱으로 묶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일반항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수열은 무엇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죠. 첫째 항이 무엇이 됩니까? n에 1을 넣으면 되니까 지수가 0이 되어서 전체가 1이 되니까 첫째 항이 A1, B1이 되고 바로 공비가 무엇이 된다? 두 AN, BN 수열을 공비를 곱한 R1, R2
곱한 R1, R2가 바로 이 두 수열을 곱한 바로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비와 등비를 바로 곱해버리면 바로 공비도 서로 곱해진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차는 서로 더해버리면 공차를 더해준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듯이 등비 수열은 두 수열을 곱해버리면 이때는 공비가 달라도 된다는 말이죠. 공비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거죠. 어쨌거나 묶이니까 그죠? n-1제곱으로 따라서 두 수열의 공비를 곱한 게 바로 두 수열을 곱한 새로운 수열의 바로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누기는 마찬가지죠. 나누기도 곱하기 형태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장은 B1, A1, B1분의 A2, B2분의 A2, B3분의 A3. 자, 이때는 나눗셈꼴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무엇이 이 BN이 바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BN분의 AN은 우리가 나눗셈꼴로 나타내주면 되니까 자, 분모는 무엇이 되고 B1 곱하기 R2의 n-1제곱 자, 분자는 A1 곱하기가 되겠죠. A1 곱하기 R1의 n-1제곱이 되니까 자, 지수 법칙에 따라 써버리면 B1분의 A1을 따로 우리가 두고요. n-1제곱이 똑같아서 R2분의 R1 전체의 n-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바로 B1A1이 되고 공비가 두 수열을 나눈 R2분의 R1이 바로 무엇이 되는 공비가 되는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눗셈은 곱셈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두 번째 비밀인데 자, 공비가 다를 때는 더하거나 빼고도 등비수열이 안 되고요. 공비가 같을 때만 바로 공비가 그대로 R1인 등비수열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곱한 거와 나눈 거, 특히 곱한 거죠. 나눈 거야 곱한 거를 똑같이 보면 되니까. 바로 두 등비 수열을 곱해버리면요. 자, 공비가 뭐가 되는? 공비가 각각의 공비를 곱한 R1, R2를 서로 곱한 공비가 되면서 그게 공비가 되는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 잘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두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등비 수열은 두 수열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로 무엇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0번 문제입니다. 자, 바로 도형 문제인데 우리가 개념 시간에서도 공부했지만 자, 이 도형 문제는 점점 그림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도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1회 시행할 때마다 도형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도형이 그 이전의 도형과 바로 어떤 관계가 있다? 닮은 관계가 있죠. 닮은 관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닮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 닮은 두 도형을 가지고 무엇을 닮은 비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지만 바로 닮은 비가 두 도형이 m 대 n이면 바로 길이 b도 무엇이 되고 m 대 n이 되고 맞죠? m 대 n. 그런데 넓이 b는 뭐가 되죠? 바로 제곱비가 되죠. m 제곱 대 n 제곱이 되죠. 그리고 부피 b는 바로 세제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우리가 길이와 넓이 비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길이와 넓은 비가 바로 이 도형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공비를 찾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도 자, 10회 시행을 하는데 그 10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1회 시행 때의 넓이, 2회 시행 때의 넓이를 이렇게 모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닮음을 이용해서 바로 넓이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닮은 비를 위해서 이용해서 나온 이 길이 비와 넓이 비가 바로 공비가 되고 첫 번째 도형에서의 넓이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비를 찾는 데 있어서 바로 무엇을 이용하자? 닮음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의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자, 그러니까 이 세 변의 중점, 중점. 저 한 변을 각각 2등분씩 나누은 이 중점을 이어서 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 이 삼각형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뭐 했다? 오려낸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1회 시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오려냈으니까 바로 1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는 바로 이 빗금친 세 개의 부분이겠죠. 그리고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에 남은 이 세 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우리가 중점을 연결하여 이렇게 만들면 사실 바로 삼각형이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은 닮은 도형인데 닮은 비가 1대 2가 되겠죠. 자, 이 삼각형 모든 삼각형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죠. 여기가 모두 다 몇 도가 된다? 모든 각이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바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각이 같은 이유는 평행해진다고 했죠. 그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이 길이의 반이 되면서 맞죠? 평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각들이 모두 다 무슨 각이 된다? 동일각이 되므로 이 자체도 평행하고 여기도 평행하니까 이 삼각형 또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한대요. 계속했을 때 10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0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 그러면 우리는 일단 1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본다면 원래 정삼각형 넓이의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버렸으니까 이 전체 정삼각형 넓이의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바로 a일 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공식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 후의 넓이는 원래 정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에 바로 한 변 a의 제곱이 이게 바로 정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거에 바로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을 오려냈고 남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4, 두 개를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 시행 후에 남는 바로 이 종이의 넓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3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행 후, 그러니까 2회 시행 후에 넓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직접 구한다면
자, 여기에서 각각의 이 남은 종이에서 또다시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이렇게 또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오려내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지금 1의 시행 후에 남았는 게 3 루트 3인데, 자, 조금 전처럼 하나, 3 루트 3이 이 세 개의 삼각형의 전체 넓이죠. 그거에 또 얼마씩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또 4분의 3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시행한 이 3루트 3 남은 색종이에 각각의 4분의 3, 요 정삼각형에서 4분의 3이 남고 4분의 3이 남고 4분의 3이 남으니까 여기에 또다시 얼마를 곱해준다? 4분의 3을 곱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바로 9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행 후 남아있는 종류의 넓이를 찾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이 닮음을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 있으니까 공비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맞죠?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바로 10회 시행이면 그 일반항 자리에다가 무엇을 바로 10을 대입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항, 즉 1회 시행 후에 넓이를 찾아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3 루트 3이 되는 거죠. 1회 시행 후에 바로 이 남은 넓이가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A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얘가 바로 무엇이다? A2가 되는 거예요. A2. 그런데 A1에다가 사실 얼마를 곱했습니까? 4분의 3을 곱했죠. 이 A1에다가 4분의 3을 곱했다는 말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을 굳이 두 번째 시행 후에 넓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류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공비를 첫 번째 시행 후에 이 첫 번째의 넓이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를 찾을 때 우리가 그냥 전체 네 칸 중에서 바로 네 개의 정삼각형 중에서 세 개가 남는구나 해서 4분의 3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비를 그냥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행 후에 이 바로 삼각형 세 개가 남는데 하나의 삼각형에서 두 번째 시행을 하면 또다시 사실 삼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네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회 때의 바로 1회 때의 삼각형은 바로 이 전체 삼각형 중에서 4분의 1이 요 정삼각형이었잖아요. 그런데 2회 시행 후에 남은 바로 정삼각형 하나는 어떤 모양이 된다? 바로 요 정삼각형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홍색 정삼각형과 바로 이 오렌지색 바로 정삼각형의 닮은 비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여기 중점을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바로 닮음이 몇 대 몇이 됩니까? 2 대 1이 되는 거죠. 즉 닮은 비가 바로 무엇이 된다? 2 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말은 길이 비도 2대 1이죠. 그러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제곱비니까 4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넓이 비가 4대 1이면요. 이 4대 1은 다른 말로 큰 도형의 넓이가 1이라면 작은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로 볼 수가 있죠. 전항과 후항을 각각 4로 나누어서 자, 큰 넓이를 1로 봤을 때
작은 넓이가 4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비는요, 이 도형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점점 작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넓이를 계산해도 뭐가 되고 등비 수열이 되고 또 여기서 하나를 시행할 때마다 하나의 정삼각형에서 하나의 작은 정삼각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삼각형이 몇 개가 나옵니까? 각각의 삼각형에서 몇 개씩 나와버린다. 이렇게 세 개씩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삼각형과 하나의 정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바로 넓이에 대해서도 뭐가 이루어지지만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지만 개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등비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 정삼각형 하나, 즉,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첫 번째 시행 후에 남는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넓이는 바로 뭐였다? 바로 요 하나의 넓이는 원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 이 전체 정삼각형인데 그것 중에 얼마가 남는다? 바로 하나가 4분의 1이었죠. 하나가 4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요 오렌지 정삼각형은 요 정삼각형 하나 넓이에 또다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넓이가 1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공비가 4분의 1이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정삼각형, 그러니까 1의 시행 후에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우리가 쉽게 본다면 4분의 1만큼 남는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4분의 1이 바로 이 도형의 두 도형의 닮은 비가 2대 1이었으므로 넓이 비가 4대 1이 되기 때문에 1대 4분의 1, 즉 큰 삼각형의 넓이가 요 분홍색이 1이 되면 요 오렌지는 4분의 1이 되니까 원래 이 분홍색 요 정삼각형의 무엇에다가 넓이에다가 그 넓이 비인 4분의 1을 곱해서 요 오렌지의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닮은 비 4분의 1이 그 닮은 비 바로 4분의 1, 즉 그 공비가 바로 첫 번째 도형에서 바로 뭐 해주는 거다? 곱해주는 거다. 따라서 그게 바로 공비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똑같은 이 도형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분홍삼각형 안에서 바로 요 작은 오렌지 정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진다? 세 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원래 첫 번째는 요 분홍색 삼각형이 몇 개 있겠습니까? 원래는 제일 첫 번째 1회 시행 후에는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다음 시행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하나당 각각 몇 개씩, 세 개씩 생기니까 이 원래 세 개 있는 거에다가 몇 개씩, 세 개씩 생기니까 개수도 바로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죠. 다음에는 요 작은 삼각형에 바로 중점을 연결해서 요 부분을 모두 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애고 하얗게 없애버리고 맞죠? 없애버리고 요렇게 세 개가 남으니까 그때는 원래 9개 있는 그 요 작은 삼각형 오렌지 삼각형에서 또다시 세 개가 등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개수 수열도 바로 공비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넓이도 어떻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등비 수열을 이루고 개수도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바로 등비 수열의 숨은 비율, 숨은 비밀 바로 두 번째 내용에서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해버리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자, 똑같은 등비 수열이 되는데 자, 넓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4분의 1이고, 여기서는 공비가 4분의 1이고, 개수에서는 공비가 얼마다? 3이었잖아요. 따라서 등비와 등비가 곱해지면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때 공비는 바로 얼마 된다? 공비끼리 곱한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 4분의 3이 최종,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이 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분의 3.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넓이만 봤을 때는 넓이가 하나의 정삼각형이 4분의 1씩 줄어드니까 공비가 4분의 1인데 그거는 바로 이 넓이 비가 1대 4분의 1이니까 얘가 넓이 등비 수열의 바로 공비가 되고 개수 등비 수열은 1회씩 진행될 때마다 3개씩 더 3배씩 많아지니까 바로 개수 등비 수열은 공비가 3이 되는데 두 개를 곱해야지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한 바로 4분의 3이 바로 이 전체 넓이의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요 넓이라는 것은 정삼각형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개. 한 개의 넓이인데 그게 세 개씩 생기니까 하나의 1회 시행할 때마다 바로 세 개씩 하나의 삼각형에다가 세 개씩 생기니까 개수도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등비 수열의 각각의 공비를 곱한 4분의 3이 이 전체 문제에서의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시행 후에 바로 넓이가 얼마였죠? 바로 3 루트 3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A1이겠죠. A1이 바로 3 루트 3이고, 맞죠? 자, 공비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바로 넓이 수열, 한 개, 정삼각형 한 개당 넓이는 4분의 1씩 줄지만 그 개수가 3개씩 나오니까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바로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4분의 3에 바로 n-1제곱이다.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수행구를 알고 싶습니까? 열 번째 시행구를 알고 싶으니까 바로 A10을 구해야 되겠죠. A10은 바로 3 루트 3에 바로 4분의 3에 바로 10이니까 바로 9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3루트 3에 4분의 3에 9제곱이 없네요. 지금 여기에 9제곱은 요 두 개가 있는데 값이 같지 않죠. 그럼 얘를 1번, 2번, 3번처럼 10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4분의 3을 한번 곱해주는 대신에 3분의 4를 다시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 원상복귀가 되어서 요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4분의 3의 10제곱이 되고 그러면 3루트 3과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3, 3이 약분되어서 얼마가 된다?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바로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때로는 얘는 열 번째 남은 넓이만 묻지만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자, 10회 시행 후에 바로 남아있는 종이에 지금 넓이를 물어보지만 1회, 2회, 3회, 4회 때마다 이 모든 10회까지의 모든 항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는 바로
닮은 비를 가지고 무엇을 공비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고 첫 번째 항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비 찾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런데 넓이비가 바로 4대 1이면 바로 1로 만들어져서 1대 4분의 1로 만들어져야지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왜? 점점점 도형이 작아지니까 바로 공비는 4분의 1이 된다. 근데 이 문제는 넓이도 각각 하나의 정삼각형씩 봐서도 넓이는 등비수열인데 각각 삼각형에서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이 세 개씩 만들어지니까 개수도 바로 등비수열을 이루어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전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등비와 등비를 곱하면 등비수열이니까 각각의 바로 공비를 곱해서 4분의 1과 3을 곱한 4분의 3이 바로 한 회 시행 후 남은 종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1번입니다. 자, 넓이가 8인 이런 정사각형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이 네 변에 이 중점을 잡아서 또다시 무엇을 정사각형을 그리는 시험을 계속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정사각형이면 사실 중점을 잡으면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이 됩니까? 자, 사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자, 일단 이 정사각형의 중점을 잡아서 계속 똑같이 도형을 점점점 작게 만들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T1도 정사각형이라고 했지만 왜 정사각형인지 한번 살짝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정사각형의 중점을 잡았으니까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따라서 중점을 잡으면 이 8개 변을 2등분했으니까 이 8개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 각과 이 각은 몇 도가 된다? 바로 45도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점 하나와 x를 더하면 45도가 되겠죠. 그죠? 모두 다 45도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뭐가 된다? 직각이 되죠. 그래서 이 T1은 일단은 한 각이 직각이면 이 모든 각도 직각이 되어서 무엇이 된다? 일단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어서 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이 길이도 어떻게 다 똑같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모든 각이 직각이라서 직사각형인데 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지죠. 따라서 네 각도 같고 네 변도 같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중점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자, 모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TN의 한 변의 길이가 2의 FN이라고 할 때, F99의 값을 구하라. 즉,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봐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형도 점점점 작아지고 큰 원래 바깥 테두리에 있는 이 정사각형과 이 안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T1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바깥 테두리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8이므로 넓이가 8이면
한 변의 길이를 x로 둔다면 자, x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으니까 x 제곱이 얼마 되어서 8이 되어서 바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8,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데 이 점과 이 점은 무엇이니까? 중점이니까 바로 한 변의 길이는 그 2루트 2의 절반이 바로 무엇이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고 얘가 바로 45도, 45도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바로 그 비율이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에 해당하는 길이는 바로 루트 2배를 해서 바로 첫 번째 정사각형 이 T1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를 다 적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등비수열을 이루겠죠. 왜?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T2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겠지만 바로 무엇을 이용해도 된다? 바로 닮음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문제 선생님은 자, T2에 바로 한 변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바로 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또한 중점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요 길이 또한 1이 되면서 요 사각형 또한 무슨 사각형이 되겠다?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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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가 되니까 바로 두 번째 바로 T2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요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는 2고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니까 바로 이 공비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루트 2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직접 T2에 무엇을 바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공비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닮음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음으로 찾을 때는 바로 이 닮은 비가 바로 길이 비로 먼저 측정하면 되니까 바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요거고 맞죠?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요거니까 요 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인지 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구해 놓았으니까 2대 루트 2로 직접 구하면 2대 루트 2. 자, 직접 구했을 때 2대 루트 2니까 2대 루트 2는 바로 2로 나누면 1대 2분의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바로 2분의 루트 2 아니면 루트 2분의 1로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안 찾고 어떻게 찾느냐? 바로 얘와 얘의 닮은 비를 찾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도형의 바로 닮은 비를 찾을 때는 직접 이 길이의 닮은 비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도형은 이 도형이잖아. 이 정사각형이 도형인데 우리가 친구의 친구 거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도형으로 지금 닮은 비를 구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 T1을 감싸고 있는 도형이 누구입니까? T1을 감싸고 있는 도형이 바로 이 바깥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T2를 감싸고 있는 도형이 누구입니까? 바로 T1 정사각형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보세요. 지금 나는 T1과 T2의 닮은 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T2의 이 한 변의 길이를 찾기가 힘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T1의 친구인, 즉 T1의 정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8인 이 큰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요것을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서 T0라고 해볼게요. T0. 그럼 T1을 감싸고 있는 정사각형이 T0면 T2를 감싸고 있는 정사각형이 바로 T1이죠. 그러면 T1과 T2의 닮은 비나 T0와 T1의 닮은 비는 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나의 친구의 바로 비로 따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T0는 바깥쪽 큰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죠? 넓이가 8이니까 한 변이 얼마였다?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T1은 방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2잖아요. 따라서 닮은 비가 루트 2로 약분해서 루트 2 대 1로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전항을 1로 본다면 후항은 루트 2로 나누어서 루트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 루트 2분의 1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바로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 거로 찾아도 되지만 내 거로 지금 T2를 찾기가 T1은 찾아놨는데 T2를 찾으려면 또 귀찮잖아요.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친구 T0와 T2를 감싸고 있는 T1의 닮은 비로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냈으니까 바로 TN의 한 변의 길이, TN의 한 변의 길이는 등비수열에 의해서 초항 곱하기 맞나요? 자, 공비에 바로 무엇이 된다? N-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tn의 한 변의 길인데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자,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2의 2분의 1제곱인데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지수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거기에 n-1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2 곱하기 2에 자, 지수 기준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여기는 2의 1제곱이라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더해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 1과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분의 3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한 fn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fn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f의 99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n 자리에 99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48, 28, 26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4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 공비를 찾을 때 바로 T1의 한 변과 T2의 한 변의 길이로 찾아도 되겠지만 T1은 이미 찾아놨고 T2를 찾는데 불편하다. 물론 크게 여기서 불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로 나의 친구 거로 우리가 닮은 비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00입니다. 자, 어느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자,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그 비율을 R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증가하여 5개월 후인 6월의 데이터 사용은 1월의 3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이 비율만큼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같은 해 11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6월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2400메가바이트만큼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왔는 것이 1월 그리고 6월 그리고 11월이죠. 11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월의 데이터 사용량을 A라고 했을 때, 자,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니까, 자, 2월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원래 A가 있는데 A의 바로 R배만큼 증가하니까 바로 A로 묶어버리면 바로 1 플러스 R로 나타내면 된다고 했죠. 자, 3월이면 바로 여기가 지수가 제곱이 되고, 맞죠? 1개월 증가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지수가 1제곱이 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월은 어떻게 된다? 3월은 2월이 A의 1 플러스 R이니까 바로 그 2월보다 얼마만큼 R배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의 1 플러스 R로 묶어버리면 자, 앞부분에 1이 남고 뒤에 R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개월 후가 될 때 지수가 1만큼 커지면 되니까 그러면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개월 후가 되죠? 6개월 후가 아니라 바로 5개월 후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6개월은 6월 달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1월 달이 A니까 바로 1 플러스 R에 바로 1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 후가 되니까 바로 여기가 5제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그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1월에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1월이 A니까 1월에 3배니까 바로 얘는 3A와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A와 A가 약분이 되면 바로 여기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바로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11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6월보다 2,400만큼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일단 11월은 그러면 A에다가 1 플러스 R에 자, 1월로부터 한다면 몇 개월 후가 되나요? 6월이 5개월 후죠? 그럼 11월은 10개월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1월의 데이터 사용량, 이 양이 6월이 바로 A의 1 플러스 R의 바로 무엇이 되었다? 5제곱이었잖아요. 6월보다 2400메가바이트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바로 2400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6월이니까 6월에다가 2,400을 더하면 11월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을 살짝 이해하면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 요게 얼마가 된다? 2,4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게 뭐가 공통이 있다? 바로 A의 1 플러스 R의 바로 뭐다? 5제곱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앞에 부분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돼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면 10제곱이 되고 여기에 다 묶여졌으니까 바로 1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2,400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앞에서 얼마라고? 3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요게 바로 얼마다? 3이니까 3 마이너스 1은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A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400이 되고 자, 그리고 1 플러스 I 5제곱 얘는 또다시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인가? 6A가 바로
240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400이 돼서 정답은 400메가바이트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연습했던 건데, 지수로그에서 이 표현 많이 연습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3번입니다. 자, 전피의 좌표가 바로 1,0일 때, 1,0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피에서 직선 y꼴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라고, 또 이번에는 P2에서 y축의 수선을 발, 그리고 P3에서 이번에는 y꼴 마이너스 x의 수선의 발을 P4라고 했죠. 그리고 또다시 x축으로, 또다시 y꼴 x, 또다시 바로 y축으로 또다시 y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수선의 반을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인 성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y꼴 x나 y꼴 마이너스 x 직선이 나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요 각이 모두 다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려고 했죠. 따라서 얘가 45도고 여기가 수직이므로 얘는 무엇이 된다? 여기도 45도가 되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가 되어서 직각 이등변.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가 되어서 직각 이등변.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45도. 모든 삼각형이 원점과 바로 만든 삼각형이 모두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P1, P2부터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OP1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수직이고, 그러면 비율이 1대 1대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루트 2가 1이니까 바로 1은 뭐가 된다?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P1, P2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을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즉 1대 1대 루트 2라서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P2, P3는 똑같이. 자, 이번에는 얘가, 이 길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P1, P2가 같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또한 몇 대 몇 대 몇이 됩니까? 바로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바로 P2, P3도 바로 이 길이를 다시 무엇으로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P2, P3는 바로 원래 길이 루트 2분의 1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다시 루트로 나누어 주니까 바로 루트 2분의 1, 루트 2로 나누어졌으니까 바로 루트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얘가 2분의 1, 바로 루트 2분의 1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이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공비가 바로 얼마씩?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P3, P4는 또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P2, P3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또다시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얘를 또다시 얼마로? 루트 2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루트 2로 나누어 주니까 루트 2로 나누어 준다는 말은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와 똑같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된다? 바로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전체 일적으로 보면 모두 다 밑천 루트 2분의 1이죠. 지수를 보면 지수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요. 1일 때 요
선분 길이의 첫 번째 요게 1이고 2면 여기가 2가 되죠. 3이면 여기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일반화 시켜서 pn 플러스 1이라면 바로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다? 바로 n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죠. 그런데 자 바로 이렇게 찾았지만 여기서 첫째 항은 루트 2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n번째 항은 얘가 n번째 항이겠죠. 총항이 루트 2분의 1,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n-1제곱입니다. 따라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1제곱이고 n-1제곱이니까 n제곱이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얘가 바로 얼마가 되는? 바로 2분의 1이 되는 바로 n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은 2에, 자, 루트가 2에 2분의 1제곱이 돼.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이놈의 n제곱이 되는 건데, 얘가 바로 2에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죠. 요게 얼마가 되나?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도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바로 얘는 밑을 2로 고쳤으니까 얘도 2분의 1이니까 2의 무엇으로?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 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가 되나? 2분의 1의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10제곱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처리합시다. 자,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얘가 몇 제곱이 되어라? 10제곱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맞죠? 그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럼 2에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역수니까 그의 n제곱이 되고 얘는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얼마 되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2에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누구끼리 같으면 된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하면 된다? 같아 버리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n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곱하기 플러스가 되고 따라서 n은 얼마 된다?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n이 20이므로 자 얘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P20, P21이라는 성분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4번입니다. 자, 수열 n에 대하여 an이 2의 2n-1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수열을 10개를 더했더니 다음과 같이 3분의 2의 p제곱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때 실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일반항을 잘 살펴보면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상수항이 뒤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수 2의 2n-1제곱 얘가 1차식인데 지수에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보고 바로 등비수열의 바로 일반항이라는 것을 생김새를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AN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고 따라서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생각하면 되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무엇을 떠올려라? 분수를 떠올려라. 따라서 1-r분의 1-r이 되고 맞죠? 분자의 이 아래다가 지수에 뭐를 붙인다? 바로 항수를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전체에다가 분자에만 무엇을 첫 번째 항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바로 합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r, 1-r이라고 써도 되고 r-1, r-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일반항을 보고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일반항이 주어지면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1이 1이 돼서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요. 등비수열을 확인했으니까 공비를 찾으면 되는데 공비는 밑이 그냥 밑이 아니라 바로 지수의 n에 대한 미수니까 2가 아니라 2의 제곱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바로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에 항을 몇 개 더해달라.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이니까 10개를 더해달라. 그러면 공비가 4니까 1-R 또는 R-1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4-1을 쓰고 싶죠. 1-R이면 음수니까 4-1을 쓰면 양수가 편하겠죠. 그래서 1-R을 써도 되고 R-1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분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항수는 몇 개라고요? 10개니까 여기에 10제곱을 해주고 첫 번째 항이 바로 2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요 분수만 계산해 주면 바로 등비수의 합이 되고 분모가 4-1은 3이 되네요. 자, 분자는 2에 자, 4의 10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의 제곱이는 2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게 3분의 2의 p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개를 하고 싶죠. 2의 2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2가 되어서 바로 p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2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자, 뒤에 꽁무니가 없이 상수항이 없이 더하기나 빼기 없이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을 때, 곱으로 된 하나의 항이 되어 있을 때, 첫째 항은 무조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고요. 공비는 n에 대한 미수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1005번입니다. 자, 다음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할 때, 자, SK가 364를 만족해주는 K의 값을 구하라. 저 SK란 말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바로 합이 36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이 바로 무엇이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공비는 바로 얼마를 곱하면 6이 되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이 되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K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R. 그러면 분자에도 1 마이너스 3으로 적어줘야 되고 자 항의 개수는 바로 몇 개가 되겠다 SK니까 바로 K개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첫 번째 항인 마이너스 2를 곱해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K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64일 때 K의 값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4가 되니까 2와 4를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어서 자, 2배 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3의 k제곱은 364를 2배 하면 되겠죠. 거기에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8에 2622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72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의 k제곱이 이항하여서 바로 이항하면 72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729는요, 여러분들 3의 몇 제곱이냐 하면 6제곱이에요. 3의 6제곱. 그런데 밑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3의 6제곱으로 해도 마이너스를 6배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3의 6제곱과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밑이 마이너스 3으로 똑같으므로 K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의 4제곱이 얼마예요? 81이죠. 3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9니까 81 곱하기 9를 하면 729가 되는 걸 알겠죠. 따라서 729는 바로 3의 6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앞에 등비수열의 비밀도 공부해서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바로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